반갑습니다, 여러분. 최하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모의고사 46회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될 문제는요, 23번 주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았을 텐데 23번 치고 그 전에 우리 가볍게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우리 동사 두 개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둘 다 공통점은요, 뒤에 A라는 명사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둘 다 타동사죠. describe 뜻 알 거예요. 무슨 뜻이지?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A를 목적어에 해당되니까 우리 을을 붙일 수 있겠죠. A를 B로 설명하다 의 뜻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A를 목적어를 B로 정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둘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들아 뭐가 가능하냐면요. 수동태 변환이 가능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주어로 나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 전치사 전면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A는 is described as B, A is defined, 정의 내려진다 as B의 형태는 그대로 취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면서 우리는 구문 하나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친절하게 문장에 콤마를 찍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짓은 해주지를 않네요. 어쨌든 부사절은 여기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안에 구조를 보자면요.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인데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뢰가 어디에 있다면 in place, 어떠한 장소에 있다면이 아니고요. in place는 제자리에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제자리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신뢰가 문제없이 존재를 제대로 한다면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이 대명사 it이여 주어 자리에 위치를 했고요.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서 it은요 대명사로서 앞에 어떤 것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얘들아 형식상 온 겁니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투부정사로 이어져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가주어 it이라고 하고요. 진주어 자리에 뭐가 왔어? 투부정사가 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얘들아 진주어 자리에는요 접속사 that을 비롯해서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전명구 for 얘 전치사고요. 뒤에 people이라는 명사 이어져서 전명구 for people이 어디 앞에? 투부정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얘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 투부정사를 나름대로 지금 진주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마치 뭐처럼? 주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사람들가 때에 따라서는 은는 이가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해석해줘야 돼서요. 이것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이 의미상 주어는요. 얘들아 준동사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투부정사 아니더라도 동명사가 올 때도요. 동명사, 투부정사 앞에 위치하는 건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항상 전치사 for 뒤에 명사 형태를 취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인격 같은 걸 평가하는 상황이라면 전치사 of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전치사 for 왔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러한 믿음이 제대로 있기만 하다면 뭐 하는 게 가능하다? 사람들이 마치 주어처럼 사람들이 뭐 하는 게 give voice to 목소리를 내는 게 어디에? 그들의 첫 번째 드는 생각에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let 허용해 주다라는 뜻이죠. 얘들아 사역동사고요. 그쵸? 뒤에 they're half-baked fragmentary tentative idea 그쵸? 얘네가 auditory open이 마치 목적격 보어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뭘 하게 허락해줘요? 그들의 아직은 완벽하게 구워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섣불은 다소 이른이란 뜻이에요. 다소 이른, 섣불은 그리고 부분 나누어진 파편의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생각을 어디로 나오게 해줘요? 열린 공간으로, 즉 밖으로 란 뜻이 됩니다.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쵸? 뭘 위해서? 한번 고려의 대상이 돼보는 거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perhaps 아마 어디까지도 completion 완벽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그치? 모함으로써 by the other intelligence in the room 다른 공간에 있는 그 방에 있는 다른 intelligences 똑똑한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따가 독해 때 한 번 더 해석을 해주긴 하겠습니다. 구조만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when이라는 부사절이 한 번 왔고 실질적인 주어는 너네한테 익숙한 구조는 여기에 콤마 하나 있었으면 너무 친절했겠다. 그치? 주어 it이라는 게 왔고요. 사실상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 어쨌든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다는 점에서 for people이라는 의미상 주어 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쵸? 뭐 하는 걸 한다? give voice to 목소리를 낸다. 그치? 뭐해?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을 뭐 하도록? 그들의 생각이
밖으로 나가도록 뭐 하기 위해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서는 완벽의 대상이 되도록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23번 문제 볼 텐데요. 얘들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 찾는 부분인데요. 우리 주제요. 가끔가다 어려운 친구들은 선지 한번 보는 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선지 있는 부분으로 잠깐 넘어가자면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 가지고 와봤는데 봐봐. Topic selection. 주제 선택이야. 뭘 위한? 즉흥적인 대화를 위한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들, 뭐하는? boost, 향상시켜주는, 그치, 무엇을? workplace, 직장의 생산성을. 자, 1번과 2번 선지만 봤을 때는요,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얘는 즉흥적인 대화 소재를 얘기하고 있고, 2번은 직장에서의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도무지 이 지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공통적인 소재, 제재가 보이지는 않네요. 3번, 방식은 방식이야. 여러 가지 방식들을 소개하려나 보지. 대화들이 영향을 미치는 뭐에? 어떠한 직장에, 어떠한 조직의 분위기에. 그나마 얘는 뭔가 조직이라는, 직장이라는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겹치네요. 대화가 언급은 되나 보지? 그리고 직장, 어떠한 기관, 어떠한 조직도 언급이 되나 보지? 근데 3번은 얘들아 ways라고 했으면요. 적어도 2가지 이상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4번 또한 다양한 방법들이래. 그럼 적어도 2가지 이상 말해줘야 이게 되는 거죠. 이번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의성을 향상시켜준대. 뭘 해서? 사전의란 뜻이 있다 얘들아. 사전의 dialogues, 2명의 대화를 통해서. 오케이, 나름 비슷해. 그치? conversation, dialogue 비슷합니다. 중요성 5번. 중요성, 뭐하는 중요성? building trust.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재죠. 믿음, 신뢰, 그치? 신뢰를 만들어 어디에서? work, 직장에서. 오케이, 얘랑 연결은 된다, 그치? 근데 뭘 위한? spontaneous conversation. 대화는 대화인데 conversation, 오케이? 여기도 conversation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도 conversation 나오고요. 4번은 dialogue라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같은 뜻입니다. 5번도 conversation 나와. 그런데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spontaneous, 즉흥적인 이란 뜻이 나옵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improvisational이랑 똑같은 뜻이 됩니다. 즉흥적인. 오케이. 1번도 즉흥적인 대화를 다루고 5번 또한 즉흥적인 대화를 다룹니다. 하지만 차이는 뭐야? 1번은 work, 직장 얘기는 안 해주고 5번은 work, 직장 얘기는 해줘. 오케이?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얘는 trust, 믿음까지도 다루고 있고요. 알겠죠? 4번은 독특하게 혼자서 창의성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야? 직장 얘기 나오나 보다. 그리고 대화 얘기가 나오나 보다. 오케이? 이 정도는 흐름 잡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했을 거야. 그런데 믿음을 얘기하면은 5번밖에 선지가 답이 안 되고요. 만약에 창의성 얘기가 나오면은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얘만 다루고 있고 이것도 5번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맞죠? 우리는 지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문 꽤나 길어가지고 선생님 2개로 나눠서 왔는데요.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3번 같은 주제 찾는 부분에서 한국어 선지가 됐든 영어 선지가 됐든 지금 이렇게 주제 그리고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묻는 유형들에선 얘들아 첫 문장에서 오는 첫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요. 어떠한 소재를 잡고 그 이야기를 하는 지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주어를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아 우리 주어 자리에 항상 이렇게 s라고 표시하잖아. 그게 뭐야? subject의 줄임말이에요. 그치? subject는 뜻이 주어도 있지만 주제도 있거든요. 물론 과목이라는 다른 뜻도 있고 피실험자라는 뜻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어쨌든요. 주어이기도 하지만 주제이기도 해요. 이어질 내용에 보겠습니다. improvisational conversation. 우리 아까 선지에서도 봤잖아. 즉흥적인 대화야. 즉흥적인 대화. spontaneous conversation 이란 표현도 아까 선지에서 봤죠? 이 지문에서 겁나 중요하게 작용할 거란 말이야. 중심 제재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improvisational conversations란 단어가 알겠지? 이 글의 핵심적인 첫 문장에서의 주어니까 주제가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즉흥적인 대화는 진짜 일어나. 어디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그치만 어떻게 표현돼? banter, 특이한 단어예요. 그쵸? 가벼운 농담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굉장히 재밌는 농담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chatting, 수다로서 표현이 돼.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나누는 대화는 때에 따라서는 농담이 되기도 아니면 좀 현명한 농담이 되기도 아니면 그냥 수다가 되기도 해. 누구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근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 뭐 하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치 같은 표현 알아두면 중요하죠? 앞서 나왔던 대화가 뭐야?
즉흥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시간을 참 많이 써. 진짜로 그것들이 뭐야? 즉흥적인 대화를 받습니다. 아, 계속 이거 가지고 소재를 이걸로 잡고 계속 길 이어나가는구나. 예측 가능하죠? 얘네들은요, 정말 사회적인 풀이야. 사회적인 유대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 뭐 해주는? bind는 엮다, 묶다란 뜻이에요. 뭘 묶어주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여기까지는 흐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등장하니? However, 그런데 진짜로 코가 앞에 붙잖아, 얘들아. 함께 하는 거예요. 콜라보 하는 거야. 그치? 진정으로 뭔가 공동 생산하는 이 대화들은 in my experience, 1인칭 화자가 있었던 글입니다. 내 경험상 어땠다? 굉장히 드물었어. 어떤 맥락 속에서는 work, 직장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선지를 봤을 때 직장이라는 organization, 기관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즉흥적인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work라고 엮으려나 본데 직장이라는 맥락 속에서는 내 경험상 이러한 공동생산의 대화는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흐름 같이 이어져서요. 계속 즉흥적인 대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내는 거잖아. 나는 대화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혼잣말이 되는 거고 남자랑 여자가 됐든 여자랑 남자가 됐든 남남이 됐든 그렇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 순간에 갑자기 계획하지 않고 만들어낸 대화잖아. 즉흥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직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떻더라? 너무 드물던데 잘 안 하던데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내는 대화, 즉 즉흥적인 대화를 뭐랑 엮을 거야? 직장이랑 엮을 거라는 거야. 근데 직장에서 어떻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던데 라고 하면서 그쵸? 우리 아까 선지의 creativity가 왜 있었는지 여기서 보입니다. 또 중요한 연결어가 와요. 그런데 but 굉장히 중요하죠. for 누가 any creative emergence 뭔가 창의적인 발생이 to happen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즉흥적인 대화가 어때? are essential 굉장히 필수적이다. 오케이, 즉흥적인 대화 어른들 되게 많이 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대화를 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쏟던데 근데 내 경험상 직장에선 안 하더라. 근데 직장에서 하는 거 굉장히 어떻다고? essential, 필수적이라고 이어지는 지문 다음 슬라이드에 계속하겠습니다. Without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이 누구예요? 즉흥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야. 근데 즉흥적인 대화 없으면 직장 내 대화는 어때? 굉장히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 얘네가 굉장히 아까 말해줬잖아. 커뮤니티, 공동체를 묶어주는 사회적인 풀, 그쵸? 연결해주는 끈끈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농담 같은 것도 되는데 직장에서 이걸 안 하니까 너무 적대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경쟁적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중요하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문장인데요. 뭐가 중요해요? 이 trust, 이 믿음이라는 게. 근데 참고로 this trust라고 한 이유는요. 어떤 수준의 trust, 신뢰가 요구된다. 그치? 이런 농담 따먹기를 하려면 신뢰가 약간 기반이 되어야 되잖아. 그 얘기가 앞에 잠깐 언급이 되면서 이 신뢰가 제대로 있기만 하다면 그치? 사람들이 뭐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목소리 내는 게 자기가 머릿속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을 그냥 이제 입 밖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치? 그들의 다소, 그치?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다소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 부분적으로 구성되고 아직은 잠정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미안해요. outwardly open, 밖으로 이제 입 밖으로 내는 거지. 즉흥적인 대화를 위해서. 그쵸? 그리고 그 생각들은 그치?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consideration, 같이 고려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성될 여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그치? 뭘 해야 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에 신뢰가 기반이 된다면 뭘 위해서? 그치? 즉흥적인 대화 나누는 게 좋다는 얘기를 다뤄줘야 됩니다. 즉흥적인 대화가 그치? 굉장히 중심 제재로 다루고 있다는 건 느껴졌겠죠? 우리 지문의 첫 스타트 단어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일단 다 틀립니다. 오케이, improvisational conversation 너무 좋고요. 여기도 있잖아. 그치? 즉흥적인 대화 있습니다. 그런데요. proactive dialogue, 사전적인 대화는 조금 아닙니다. 사전적인 대화 일단 아니고요. 얘들아, 둘 다 방식들을 최소한 2개 이상 다뤄주지도 않아요. 2번 한번 볼까요? 직장 얘기해주는 건 좋은데 직장 생산성 갸우뚱하고요. 뭘 다뤄주지 않니? 이 즉흥적인 대화라는 소재를 전혀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답은 그치?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그나마 답에 근접한 아이들인 거야, 얘들아. 2번, 3번, 4번은요. 너무 딴소리입니다.
들여다볼게요. 즉흥적인 대화라는 소재를 언급한 건 좋지만 주제 선택, 즉흥적인 대화를 위해선 연예인 얘기를 할지 귀여운 멍멍 얘기를 할지 어제 먹었던 음식 얘기를 할지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 아니, 터픽이란 단어 등장하지도 않아요. 5번 볼까요? 뭐 하는 중요성? 신뢰 쌓자고 직장에서 뭘 위해서? 즉흥적인 대화에서. 왜? 그거 굉장히 essential, 필수적이거든. 5번 너무 답이라고 이렇게 손 흔들고 있지 않나요? 5번 골랐어야 됩니다. 알겠죠? 29번으로 넘어갈게요. 29번은요, 얘들아, 어법 문제인데요. 그거 다루기 전에 중요한 어법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요, 얘들아, 품사로 따졌을 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명사는 또 누구의 꾸밈을 받을 수 있기도 해?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of 형용사 명사의 구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사가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라고 한다면, 그쵸? 추상명사라는 거 뭐 사랑, 우정, 개념, 지능, 창의성 이런 게 다 추상명사가 되는 거야. 당연히 추상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다시피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 너네한테 다소 어색하진 않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할 겁니다. 왜요, 쌤? 각각을 형용사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 조합 자체를 우리는 형용사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 이 명사는 얘의 꾸밈을 받고 있는 거야. 선생님 물어볼게. 여기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할 거래. 그런데 명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명사는 앞에 꾸밈을 받고 있잖아. 형용사는 누구의 꾸밈을 받고 있어?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 그치? 앞에 있는 건 부사로서 그리고 형용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of value. 앞에 형용사 없는 구조부터 단순하게 먼저 봅시다. 얘 전치사고요. value는 가치라는 뜻을 가진 명사야. 전명구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치 있는 이란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 있는은 얘들아 valuable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주자면요. valuable 앞에 in이 붙잖아요. invaluable이 되잖아? 그럼 반대어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이란 뜻이 되어요. 알겠죠? valuable 이란 형용사가 된다고. 그래서 전치사 of 뒤에 뭐가 왔어? 명사가 오기는 왔어. 그런데 이 명사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왔어. 근데 이 명사는 형용사의 꾸밈 받을 수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게 쉬우니까 먼저 갈게요. 알겠죠? of great use는 of use부터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면 유용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유용해? 겁나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서는 얘가 형용사가 앞에 있는 게 부사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서 엄청나게 유용한이라는 형용사의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ubiquitous는 얘들아 형용사로서 어디에나 있는 이란 뜻이고요. concern은 중요성 이란 뜻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관심이 있는 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조금 어렵고요. 얘가 우리가 이따 읽게 될 지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얘를 부사처럼, 얘를 형용사처럼 하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나, 얘를 부사처럼 어디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디에서나, 그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구문 하나 같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할지 예측 가능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아직도 감이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 중에 하나는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두 가지 하나 더 쓰겠습니다. rarely, scarcely, seldom 이런 표현 다 무슨 뜻이 되냐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쵸? 가끔이 아니야 얘들아. 거의 안 한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never라고 쓰기는 조금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뜻이 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도치, 즉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주어 동사의 순서를요.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오는 도치 위치를 바꿔버리는 구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치가 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얘는 부정어를 보다 더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앞으로 빼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정어를 앞으로 뺀 경우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어수는요.
주어 동사, 즉 얘가 문장의 주어고요. 얘가 동사 중에서 동사 구를 이끄는 조동사였는데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요. 뒤에 동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얘들아 알겠죠? 동사 구, 다시 말해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어입니다. 이런 구조는요. 항상 조동사만 도치하게 되고요. 주어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혹은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는 뭐 말하는 거야? 비동사가 아닌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동사라면 누가 대신 앞으로 나가? do, does, did 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자체로서 앞으로 혼자 나가버리는 애는요. 비동사만 그래요. 그래서 비동사 원래 문장에 어순해서 여기가 비동사 썼었어. 그래가지고 am, are, is였거나 혹은 was, were 였어요. 그러면요. 얘가 앞으로 나가고요. 뒤에 보어 혹은 그냥 전면구 같은 부사구가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A day, 한 하루는 거의 뭐하지 않을 것이다. pass, 지나지 않을 것이다. without, 뭐 없이 seeing, 보거나 혹은 interacting with, 교류하는 것 없이 뭐랑? insect, 곤충들 이랑이 문장이 됩니다. 도치구문이라는 거 오랜만에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어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법은요. 내용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선지가 있는 것을 딱 집중적으로 보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동그라미 1번 여기 있습니다. 앞에 while이라는 접속사 보이죠? 접속사 보이고요. 주어 동사가 주절에, 얘가 지금 부사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종속절이라고도 하죠. 주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랑 그리고 비동사의 조합은 묶어서 뭐가 가능해? 별뜻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앞에 빨리 보니까 주어 보입니다. they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주어인 they are providing 타동사니까 뒤에 뭐 왔어야 돼? 목적어 왔어야 되는데요. essential,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이라는 목적어 잘 왔네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면서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봉사를 어디에서? 블라블라 면에서 문제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보자면요. make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으면요. 물어보고자 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동사가 와도 돼? 혹은 두 번째, 동사가 와도 되면요. 주어의 스위치 잘 했어?를 묻고자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우리 일단 동사가 여기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Their interactions, 그들의 interactions 이라면서 전면구가 겁나 길게 이어집니다. 그쵸? 상호작용이란 뜻이고요. 제가 동사형일 때 interact라는 동사형일 때도 뭐뭐와 상호작용하다. 전치사 with를 쓰고요. 명사형 가서도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뭐와의 상호작용 이렇게 가서 뭐와의 그 대상이 굉장히 길게 여러 개의 명사 표현이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상호작용들 복수명사 왔네. 그리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야. 그리고 뭐가? 타동사니까 뒤에 insect, 곤충이라는 명사까지 목적어 자리에 잘 왔습니다. 문제 없죠? 수일치까지도 완벽하게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우리 아까 봤던 부정어가 먼저 앞으로 와가지고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치?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도치구문이기도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which가 나왔어. which가 나오면서 관계대명사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네 머릿속에 떠올랐어야죠.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뒤에 보면 확실해지죠. virtually 부사하는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고요. 뜻은 참고로 사실상이란 뜻입니다. All humans, 모든 인간들이 experience, 경험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존재를. 얘들아 너무나도 완벽한 3형식의 문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뒤에가 완벽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답은 찾았어.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저걸 고치기까지 해봅시다. 문제 없는 걸로요. 답 미리 말해줄까 얘들아? 넷입니다. 왜요? 뒤에 완벽한 게 왔으니까 접속사가 이 자리를 대신해 줘야 돼요. 접속사는 완전한 저를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럼 또 공부한 친구들을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선생님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수 없다는 건 납득이 가요. 뒤에가 완전한 3형식 문장이 왔으니까. 그런데요 선생님 잘 보면요 지금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 대신요 쓸 수가 없어요. 콤마 위치는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지만요 그때요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 해줬으면 나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얘들아. 왜냐면요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 대신 올 수가 없지 얘들아. 근데 지금 뒤에 완벽한 절이잖아. 그러니까 쟤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요 콤마 뒤에 대시 무조건 안 온다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가 오지 않는다고?
관계 대명사일 때의 that은 절대 연속해서 콤마랑 올 수 없는 거 맞아요. 계속적 용법으로 안 쓰거든. 하지만 지금은 뭐야? 접속사 that이에요. 그리고 위에 자세히 보면요. So common locally. 너무 형용사 혹은 부사에서 그치? 참고로 지금 locally 라는 부사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so common, 너무 흔한이라고 해서 형용사 강조한 겁니다. 너무 형용사해서 that 결과적으로 사실상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so형 혹은 부사, 그치? 너무 뭐뭐해서 that절 결과적으로 이러하다의 구문의 형태입니다. 알겠죠? 답은 3번 나왔고요. 4번과 5번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by some은 참고로 복수 명사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죠. 앞에 나왔던 insects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의해서? 몇몇의 곤충들에 의해서 frightened, 겁먹어질 수도 있어, 공포에 질릴 수도 있어가 되는 거고요. 앞에 in environment라는 명사 왔는데 이 명사를 형용사가, 그치? 분사가 이제 형용사된 형태인데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수정된 환경,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해주나요? 앞에서 수식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면구가 붙어버리면요. 너무 무거워서 뒤에서 수식, 즉 후치 수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어서 30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유형이고요. 그 전에 쌤이랑 중요한 표현 두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in the sense that은요, 얘들아. 여기서 that은 접속사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in the sense랑 마찬가지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내용은요, in that의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that 또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절로 이어질 겁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어떻다, 즉 마치 부사절처럼 새로운 절이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adhere to는요, 얘들아, 어디 어디에 고착해서 고수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따르다란 뜻이 돼요. 뭐뭐를 따르다. 그래서 선생님 유의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follow를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서 to는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올 거다? 명사가 올 거다. 그래서 얘를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로 봐주면 되고요. 애초에 follow 자체는 타동사이긴 합니다. 뭔가를 따르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것은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귀여운, 너무 그림 너무 잘 그렸다, 그쵸? 댕댕이가 여기를 따르다, 댕댕이가 주인님을 따르다, 이런 물리적인 따르다도 되지만 어떤 생각을 따르다, 같이 한다, 고수한다, 오케이, 흐름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일치하다, 동의하다의 뜻이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표현이 go along with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어서 타동사라고 봐줘도 괜찮습니다. 뭔가를 동의하다, 뭔가에 동의하다, 뭔가랑 함께 가다. 그래서 work together with 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오겠죠? 그래서 이 명사랑 함께 가다, 명사랑 함께 일하다, 명사랑 생각이 일치하다, 뭔가를 따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면 좋겠는 표현이고요. 우리는요, 구문 하나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은요, 얘들아, 선생님 구문 때문에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너네 이거 너무 당황할 것 같아서 persons라고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person의 복수형은요, people이잖아요. 왜 persons라는 표현 쓰나요? 물론 people을 쓰는 게 조금 더 대중적인 방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렇게 persons라는 게 있기도 해. 그냥 우리 넓은 마음으로 저거 그냥 people이랑 같은 뜻이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별 뜻 없어요. 개인들이 됐든 회사들이 됐든 얘네들은 뭐 할 거야? then 그 후에 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무엇을 가질 것이다? 법적인 의무나 그리고 윤리적인 의무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콤마 위치가 보입니다. 콤마 위치 뭐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쵸? 해석 어떻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 그리고 윤리적인 의무를 지니는데 걔네는 이라고 해서 선생님 목적어 지금 두 개 한 세트로 묶을게요. 이 목적어들은 앞에 온 명사구들은 복수죠. 이어지는 동사, 복수동사 썼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have little relationship.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little은요, 약간 아닌가요? 약간 아니에요. 거의 없는 이야. 그리고요, 너네가 수능 지문을 풀이함에 있어서는요, few, little을 보잖아? 그럼 뒤에 온 키워드를요, 부정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선생님, never는 아니잖아요. 100% 아니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100%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냥 아닌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법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무는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얘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초반을 잘 잡고 가야 이 어휘 문제 잘 풉니다. 볼게요. 종종, 그치? 윤리와 법은, 봐봐. 선생님이 아까 우리 23번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소재를 갖고 그 흐름을 계속 가는 지문들은요, 첫 문장의 첫 주어가 그 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도 영어로 subject, 글의 주제도 영어로 subject라고 하거든요. 중요하다. 윤리랑 법에 관한 얘기할 건데요. 윤리랑 법 모두 어떻게 비춰져? 명백하게 별개인 것으로 비춰진대. 서로서로. 아, 윤리랑 법은 다른 거구나. 별개인 경우구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별개인 게 아니라 아예 정반대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점에서 얘네들은 때에 따라서는 distinct, 별개인, 혹은 심지어는 opposite, 정반대인 것으로 인식이 될까? 아, 윤리가요, 시작되거든요. 어디서 시작돼? 법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 뭔 말이야? 약간 추상적으로 이해해보세요. 윤리는 언제 시작해? 법이 끝나는 지점에서. 둘은 마주쳐 안 마주쳐?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평행선처럼. 알겠지? 아, 둘은 별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치? 개인들이 됐든 집단인 회사가 됐든 그러면 얘네들은 법적 의무와 윤리적인 의무를 지니는데 문제는요. 아까 방금 말했던 게 뭐야? 별개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반대인, 그리고 starts where the law ends. 그치? 어디서 시작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만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는 흐름 이어가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됐든 개인들이 됐든 법적 의무와 윤리적인 의무는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게 되는 거지. distinct, opposite 한 거니까 문제 없죠. 얘네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거야. 지금 세 개의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요. 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그런데 앞서 언급한 such a view, 그러한 견해가 뭐예요? ethics, 윤리와 law, 법이 완전 별개이고 정반대이고 서로 연관 없다는 이러한 시각은, 견해는요. 어떻게 될 수 있다? 수동태다. 형태로 봤을 때는 challenge는요. 얘들아, 도전을 걸다, 이의를 제기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시각은 이의 제기를 당할 수 있어, 반대당할 수 있어가 however 다음에 오는 적절한 키워드가 괜찮죠. 근데 이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이어져야 되잖아. 그 이의제기 받을 수 있어. 여러 면에서라는 복수 표현 썼으면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다 다를까 first 이어지죠. 첫 번째로 일단 그치, 법적인 규칙은 모두 있다? 윤리적인 면도 있어. 이번에는 둘을 함께 보는 게 되는 거죠. 이 however를 기점으로, 선생님 지금 슬래시 2개를 친 기점으로는 흐름이 전환됩니다. 그 전까지는 윤리랑 법을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다가 이제 however 나오는 연결어 뒤로는요. 얘도 뭐가 있어? 법적인 것도 윤리적인 측면도 또한 있어. For example, 흐름 이어서 갑니다. 왜? 얘에 따른 예시가 되니까, 그치? 예를 들자면 법적인 norms, 견해는요, 규범은요. 참고로 이 norms는요, 지금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단어죠. 법적인 규범은, 근데 어떤 법적인 규제야? 만드는 환경오염을 마치 뭘로 만들어? 불법적인, 환경오염 나쁜 거야, 불법적인 거야 라고 하는 법적인 규범 또한 여전히 뭐 한다? 윤리적인 개념과 함께, 잡아, 윤리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직접 문장이 뭐였어? 여기부터는 이제 둘을 별개인 것으로 안 볼 거야. 여기 지점에서부터, 그쵸? ethical 줄여서 그냥 알파벳 E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law, 법은 같지가 않아. 완전 별개인 것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부터는 아, 법적인 거와 윤리적인 것도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법적인 것도 윤리적인 면이 있다에 대한 예시로서 들 건데, 그래서 환경오염 예시를 하나 본데 뭐야? 법적인 규범은 윤리적인 규범에 contradict, 상충된다? 말이 안 되죠. 너무나도 빨리 답이 나왔습니다. 상충된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것처럼 go along with, 뭐와 일치한다? 뭐와 함께 간다? 이런 표현이 와야 되잖아요. 윤리적인 규범과 일치해 윤리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측면 또한 있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답은 나왔습니다. 답 3번.
상당 부분 이런 법적인 프레임워크, 법적인 틀은 어떠한 사회 법적인 틀은 예를 들자면 독점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적인 측면은 모두 있어 엄청나게 윤리적인 중요성을 지녀. 그리고 아까 두 가지를 첫 번째란 표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뭐 있을 수 있어? 둘째로 이번에는 윤리적인 얘기지만 뭐 이어서 가볼게. 윤리적인 것 또한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로는 뭐가 되었어? 일종의 부드러운 법이 되었어. 윤리 마찬가지로 법도 윤리적인 거랑 연관되는 것처럼 second, 둘째로는 윤리성 또한 윤리적인 것 또한 법스러운 것들이 있어. 약간 부드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공부했던 뭐가 나와요?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점에서 부드러운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회사들이 need to 뭐 해야 되거든? 따라야 되거든. 뭔가를 따른다는 건 우리는 법 같은 규칙을 따르는 거잖아. 그쵸? 뭘 따라야 돼요? 특정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 이런 측면에서 뭐랑 비슷한 거야? 법이랑 상당히 유사하지 않아? 문제 없죠. 뒤에는 even if라는 부사절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뭐일지라도 그 법이 그쵸? 어떠한 국가 내에서는 특정 국가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이거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for 뭐 때문에 fear of damaging their reputation. reputation은 한국말로 따지면 약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명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의 이미지 손상될까 봐 그거 걱정되어서 혹은 뭐 때문에 그들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하락될까 봐 예를 들자면 그치? 회사들은 많은 경우 뭐 한다? adhere to,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follow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요? 윤리적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윤리적인 것 또한 약간 법적인 측면처럼 뭔가의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이거 안 지켜서 야, 그 회사 이번에 그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대. 그 회사가 그렇게나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대 라고 하면은 이미지 깎이고 주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치 윤리적인 면인데도 분명히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마치 법처럼 작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우리 직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however라는 연결어를 기점으로 윗부분은 이 둘이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반대로 그치? 이어지는 부분부터는 얘도 얘고 얘도 얘야 라는 얘기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크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오늘 해설 강의의 마지막 문제인 34번 빈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최근 풀어봤던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감히 한번 해봅니다. 얘들아, 이 문제 틀렸었어도요, 괜찮아요. 꽤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얘들아, 선지 중에서 내용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선지 중에서 너무 얘밖에 안 된다 싶은 지점이 있어요. 선생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거 꼭 알아둡시다. 너네가 해석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not A, but B 뭡니까? A가 아니라 뭐야? B다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독해에서 얘들아 not A, but B 표현이 왔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A 아니고 B만 중요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besides랑 beside라는 단어 너네 너무 헷갈려 하죠. besides는 얘들아 전치사로서는요 뭐뭐 외에란 뜻이 있습니다. 마치 except for처럼 또 많이 나오죠? apart from, aside 다 뭐뭐 외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표현이고요. 근데 이 besides가 접속사라면은 게다가의 뜻입니다. 게다가의 뜻입니다. beside로는 전치사로서 무슨 뜻? 뭐뭐 옆에 stand beside me, 내 옆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라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S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구문 하나 볼게요. 방금 공부했던 besides가 그렇지 부사로서 접속사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겁니다. 게다가니까 얘들아 흐름상으로는 이 앞에 나왔던 문장과 함께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게다가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교회의 미션, 교회의 임무는 뭐 하는 것이야? 또한 뭐 하는 것이다. 비동사니까 뒤에 뭐 온다는 게 예측되니 얘들아? 보어가 온다는 게 예측되죠. 보어 지금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이유는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해석 뭐뭐 하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미션, 교회의 임무는 또한 뭐 하는 것이야? serve, 수행해 주는 겁니다. 뭐의 필요를 수행해 줘요?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얘들아, 더 뒤에 그치? 형용사가 붙었으면요. 형용사 한 사람 들이라는 복수명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부자인 사람들. The old, 노인들. 오케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수행해 주는 것이 또 미션이었고요. 그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절 새롭게 시작합니다. The remedies, 치료법, 뭘 위한 치료법? 이 가난에 대한 치료법은 또한 어땠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as well as, 그치? 뭐뿐만 아니라 spiritual, 영혼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이고 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했다? secular, 세속적이기도 했다라는 표현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너네 우리 되게 많이 공부했죠? A as well as B는 not only A but also B, 그쵸? B as well as A인데 얘들아, as well as는 얘들아 앞에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한 거고 얘는 그냥 전면구로 묶은 구조야. 자세히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spiritual에다가 방점을 찍은 게 아니고 세속적이었다. 그치? 세속적이라는 건 뭐야? 실질적인 거, 실리적인 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실속 있는 거, 그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34번 지문 쉽지 않다는 얘기 먼저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갖고 와서 초반부터 들이밀면 너네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어렵더라도 얘들아 선생님 말해주잖아요. 어려운 지문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나 이거 못하면 난 쓰레기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진 맙시다. 알겠죠? 봅시다. medieval. 얘들아 medieval에서 A는요 많은 경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표기법 여기까지도 되거든요. A가 있는 걸로 표기를 했는데 A 없어도 medieval. 중세의 같은 단어예요. 얘들아. A가 있든 없든. 중세의 Christian Europe. Christian 뭐예요? 그치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찬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은 그치 당시 유럽은 되게 옛날이야 얘들아. 500년에서 1000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뭐야? denounce 비난받았어. 뭐라고? dark ages 어둠의 시대라고 흑막의 시대라고 비난받던 당시 유럽은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하진 않았어? dark 어두웠던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한 것만큼 어둡지 않아. 뭔가 벌써 쉴드 치는 느낌이 나죠. 야 그렇게까지 어둠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예시입니다. examples랑 같은 뜻이고요. 뭐의 예시? 과학적 censorship. censorship이란 단어 알았어야 되는데 검열입니다. 걸러내는 거.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러는 거. 검열은 언제? Middle Ages. 당시 중세 시대에 검열은요 were outnumbered. 너무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BPP이기 때문에. 근데 알아둡시다 얘들아. 얘는 원래 수동태라는 것은 원래 타동사라는 거죠. outnumber는 타동사로서 뭐뭐보다 수적으로 numbe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수적으로. 수적이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수량을 따져봤을 때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우세를 당한 거야. 그럼 얘들아 부등호를 그린다고 하면은 나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뭐 깜찍이 표정이네. 그치? 봐봐. 이렇게 먼저 타동사 먼저 생각합시다. 얘가 outnumber B야. 얘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뭐보다? B보다야. 그럼 이때는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지금은 수동태니까 반대되겠죠. 이렇게 부등호 그려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과학적 검열보다 더 큰 건 뒤에 오는 거야. 뭐에 의해 더 우세가 되는 거야? Examples of the Catholic Church. Catholic Church랑 크리스천이랑 얘들아 같이 볼 수는 있었어야 돼요. 고등학교 2, 3학년이라면 얘들아. 그치? 왜? 어떤 church야? 뭐로서 기능하는? caretaker 첫 번째 돌봄의 역할도 하고 funder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촉진을 해주기도 해요. 뭐를요? 중세의 지적인 발달을 어머어머 다 좋은 거 아니야? 돈 대주고 지적 발달 도와주고 돌봄의 역할까지도 하는 오케이. 뭐가 더 크다? 검열은 얘들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거 돼, 이거 안 돼라고 검열. 그치? 검사를 해버린 거니까. 근데 당시 중세에 이렇게 어두운 측면, 검열하는 거, 다크한 것보다 뭐가 더 크다? 어머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Catholic Church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 Catholic Church를 좋게 보는 것 같아, 나쁘게 보는 것 같아. 그 정도만 잡았어도 훌륭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얘들아. 긍정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크다니까, 뒤에 이어지는 게. 그리고 이것은 neither A nor B, 모두 A도 B도 아닌 거죠. 교리상으로 따졌을 때 불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불일치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선입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야. 나쁜 키워드를 다 부정하는 거야. 좋은 거란 말이야. 선입견 제시하지도 않고 일관성 없는 것도 아니야. 마치 뭐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뭐라고 말했어? 만약에 이 자연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뭐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면 그치? 신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당한다면 얘들아 신 뭐예요? Catholic Church, 교회 말하는 겁니다. 당시 크리스찬, 중세의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지문에서. 그치? 이것에 의해서 한다면 이럴 텐데 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빈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오거든요.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어? that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that understanding, gain은 얻다죠. 뭐 하면서? gaining that understanding, 그러한 이해를 얻는 것은 그러한 이해가 뭐야? 방금 앞서 설명해줬던 뭐? 빈칸의 내용이 되는 거죠. 빈칸의 내용을 그것을 뭐 하면서 획득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동기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어. 뭐에 의해서? 세속적인 필요, 세속적인, 아까도 한번 다뤄줬었죠? 뭐였어? secular랑 같은 뜻입니다. 혁신에 대한 세속적인 필요에 의해서 동기부여 안 된 것일 수도 있지만 not A but B의 구조가 옵니다. A가 중요해? 아니 B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이해는 방금 빈칸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떻다는 거야? 분명히 이것을 허용했다.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Earthly need for 세속 혁신. 그치? 혁신을 위한 세속적인 필요를 분명히 인정했다. 빈칸의 내용은 혁신을 위한 세속적인 필요를 인정했다, 허용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 agriculture, 농업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업 겁나 발달했다, 그치? 뭐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게다가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이 church, 기독교의 의무는 뭐 하는 거였어?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 채워주기도 하고, 그치? 굉장히 세속적인 치료법을, 그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칸 부분 다시 한 번만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어? 우리 세상이 신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면, 다시 말하면 뭐야? 기독교 교리를 따른다면, 기독교 교리 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죠. 선지 보겠습니다. 내용 쉽지 않아요, 얘들아. 사실상 그 느낌은 잡았어야지, 얘들아. 여기서 기독교라는 종교를요 굉장히 주제로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1번 볼게요. portray, 묘사한데 역사적인 인물을 잘못된 거라. 얘들아, 역사적인 인물 나오나요? 역사적인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studying nature, 자연을 연구한데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뭐야? 한 방법이야. 뭐 하는 방법이야? 그의 목적을, 선생님이 이거 오타낸 거 아닙니다. 대문자 썼다는 건 뭐예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 조금 애매하네. 3번. gaining information, 정보를 얻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빈칸 뒤에서도 gaining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 그래서 끌리지. 근데 뭐야? 특정 종교들. 얘들아, 종교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특정 종교들이라는 종교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선지가 답이 될 리가 없고요. 4번 볼게요. appreciate,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간단한 것을. 그치? 단순한 것을, 삶에서의 단순한 것들을 appreciating, 인정하는 것이 was the key, 해답이 된대요. 뭐하는? coming closer to God, 신께 가까워지는, 신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끌리는 선지죠. 5번 볼까요? 이해한데, 과학적인 현상들을 이해한데, 참고로 phenomenon으로 끝나면 단수고요. 이것처럼 phenomena라고 끝나면은 복수입니다. 야, 과학적인 현상들이 나오니 얘들아? 과학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요, 얘들아, 2번과 4번에서 많이 갈렸어야 합니다. 왜? 기독교라는, 그치, 크리스천이라는, 신이라는 선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것을 다뤄준 선지는 2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신께 가까워진다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삶에서 단순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 사소한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죠. 4번 안 됩니다. 2번 볼까요? studying nature, 얘가 그래도 확실하게 2번이다 라는 느낌은 안 와도 그나마 근접한 소거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선지가 되는 거야. studying nature, 세상을 이해하는 것, 세상을 연구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우리 본문 속에서 녹여서 다시 한 번만 보자면 얘들아, 중세시대 그렇게까지 어둡지 않았어. 그치? 검열 같은 것도 있었지만 뭐가 더 훨씬 더 컸어? 기독교가 당시 뭐의 기능을 했다? 돌봄의 기능도 하고 돈도 대주고, 그치? 이렇게 지적인 발전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쵸?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의해서, 그치? 신의 교리를 잘 따른다면 우리 세상이 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된다.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선생님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이어서 보자면요. For example, 예를 하나 들어줄까? 뭐가? 농업의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생산성이 증대되었어.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이니? 뭘 개발하니까? 무거운, 그치? 쟁기나, 그치? 크롭, 작물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얘기 계속 하자면 이 기독교의 임무는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라는 내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써? 신의 목적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였어? 세상을 연구하는 것,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요, 선생님은 엄청나게 훌륭한, 엄청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용이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조금은 조금 불분명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선생님이 강의로 전달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가져온 이유는요, 일단 너네가 많이 틀렸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너네가 시험장에서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적어도 이 글이 적어도 이 글이 church 얘기를 계속 한다는 점은 너네가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1번, 3번, 5번은 걸러 써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너네한테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은 2번과 4번, 뭐라는 점에서 신을 다룬다는 점에서 2번과 4번이 남게 되었을 때 그나마 말이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나마 주제에 가까운 거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studying nature. studying 세상. 그치?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됐다는 거지. 세속적인 거가 뭐야? 세상의 세자예요, 얘들아. 그쵸?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이란 형용사 2개 왔어요. 뭐 왔어? earthly. 부사 아니야, 얘들아. 세속적인 그리고 secular 왔잖아요. 굉장히 세상을 이해하는 실리적인 방법이었다니까 studying nature가 이 두 가지 형용사랑 그나마 흐름을 같이 하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뭐 감사해하고 인정하는 거가 신께 더 다 가까워지는 거다라는 선지는 그냥 신 얘기를 한 것뿐이지 사실상 사소한 것들을 얘기해 주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머리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수능에서 선지에서 어렵게 내는 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올해 수능도 그랬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네가 이 지문을 풀어보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 없는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34번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지문 쉽지 않았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그치? 내가 계속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잘 꼼꼼히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